안녕하세요. 아주사 퍼시픽대학교 신학대학원 변명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노년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신체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지적인 어려움, 오늘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년기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첫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에서 많이 옵니다. 물론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다가 같은 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선생님은 이제 그 교통사고로 두 분이 같이 가셨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평생 정말 40년, 50년, 60년 이렇게까지 사셨던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가장 큰 절망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 특별히 독거 노인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어디서 그 유튜브를 봤는데 독거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그러한 그 조그만 호텔 같은 모텔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아침마다 가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신지. 그러면 그 조그만 방에서 라면도 끓여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있지만 안 찾아온다. 미리 돈을 다 줬는데 이 아이들이 안 온다. 이렇게 참 외롭게 지내시는 그 독거 노인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그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오는 그 절망감, 외로움, 또 친구들이 죽음으로 인한 그 외로움, 또 건강과 신체적인 기밀성을 상실해서 오는 그 외로움, 그 다음에 은퇴로 인한 상실, 이제 내가 존재 가치가 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서베이를 했는데요. 그 중에 거의 80% 되시는 분들이 은퇴 후에 내가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다 했다가 내가 정말 이제 이렇게 할 일이 없구나라는 것이 너무 정신적으로 어렵다. 희망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한국 통계에 의하면 노인들의 30% 정도가 우울 증상이 있다라고 대답하셨고 그 중에 11%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가 혹시라도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혹시라도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올 때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집에 살다가 이제 거동도 불편해서 집을 정리하고 노인 아파트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도 불편해서 어떤 시설로 가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한 그 우울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입이 감소되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저희가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갑을 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서 17년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서베이를 LA에서 175명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했는데요. 그때 60%의 어른들이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용돈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35.8%, 1년에 한두 번 용돈 받는다가 한 25%, 또 역할을 내가 상실했다. 그 말은 내가 젊을 때는 김치도 담가서 아들도 갖다 주고 딸도 갖다 줬는데 이제 김치도 맛도 없어지고 갖다 줘도 노 땡큐고 힘이 들어서 김치 못 담그다 보니까 내 할 일이 없어졌다. 또 부엌에서 며느리 살림 도와줬는데 이제는 못하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마치 밥을 얻어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은퇴하는 그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존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오는 어려움인데요. 죽음의 불가피성. 죽음이라는 그 주제는 굉장히 불편한 주제여서 사실 어른들 99명 중에 74명이 죽음이 두렵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동시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면서 자녀와의 갈등도 생기고요. 정말 내가 내 혼신을 다해 키웠는데 특히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자녀들은 1.5세, 2세가 되면서 문화의 차이가 생기고 노인을 모시기 어려워하고 또 재정보다는 시간 때문에 노인에 대한 그 돌봄이 약해지고 세대 간 갈등이 생기고 또 말씀드렸듯이 부부도 나이 들수록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티격티격 그 성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사실은 다른 원인으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렇게 셀폰 같은 거 보면은 노인들이 쓰기에는 너무나 그냥 옛날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전화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만 받으면 됐는데 저희 언니들도 뭐 카톡 같은 거에 이렇게 그 얼굴 사진 넣는 거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사진에서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얼굴을 못 넣고 또 뭐 이모티콘이라는 거 쓰기도 어렵고 그냥 전화만 받으면 되는데 너무 이 셀폰도 어려워서 그 노인대학에 가시면 셀폰 사용법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 또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그래서 병원을 가도 요즘에는 다 막 이메일로 와서 뭐 체크인 하라 그러고 텍스트로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영어도 힘든데다가 이 테크놀로지가 힘들면 정말 이거 어떻게 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어르신들 세미나를 했는데 그 줌으로 해야 됐어요. 코비드 때문에 이제 실제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못하고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어른들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줌을 배우시니까 너무나 신기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 컴퓨터 상에서 권사님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오고 강사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아우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옵니다. 근데 어른이 되시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조금만 뭐 이렇게 이거 뭐지? 그러면은 막 하기가 두려워요. 근데 사실 해보면 별게 아닌데 그걸 하기까지가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타 이런 원인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 실존적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또 사회적인 그 은퇴하고 내 역할이 상실됨으로써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년기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을수록 그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생기고 또 미리 예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